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야근 중개미. 오늘도 야근 끝내고 여러분들하고 생각의 시간 갖기 위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달려왔습니다. 3월 25일 오늘 월요일인데 아마 장이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과연 1000불을 넘을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엔비디아는 지금 과연 고평가인가 저평가인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제인데, 제가 이제 뭐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좀 벤치마크를 삼기 위해서 인텔, AMD, 퀄컴 이제 재무제표 자료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저도 장 좀 보고 자러 가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10K 리포트 재무 자료를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환율 1,3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엔비디아가 2020년에 매출 14.2조 원, 순이익 3.9조 원 정도였는데 2022, 2023년에 매출이 35조를 돌파하고 드디어 2024년에는 챗 GPT의 힘으로 매출이 79조, 그리고 순이익은 거의 40조에 이르는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인텔이 가장 잘 나가는 회사였는데, 인텔 이제 이거는 2019년부터 23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거의 같은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K 리포트 내는 시점이 다른 거니까. 인텔이 근데 놀랍게도 망한 줄 알았는데 매출이 2021년까지는 10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25, 27조 원 이런 회사였는데 지금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스마트폰이랑 PC가 2020년, 2021년에 엄청나게 많이 나갔죠. 2022년부터 급격한 다운사이클에 들어가 있는데, 인텔이 그 판관비가 많아요. 그래서 순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판관비를 빼고 그 다음에 그 법인세도 제외한 그런 금액이죠. 그래서 이제 PC 쪽 매출이 많이 줄면서 이제 매출이 한 2, 30조 줄어버리면 바로 이제 회사가 순이익이 거의 남지 않는, 이제 굉장히 대기업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망한 건 아니다. 이제 PC 경기가 살아나면 돌아올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놀라운 거는 매출은 엇비슷한데, 물론 순이익이 좀 적죠. 시가총액이 인텔하고 엔비디아가 13배 차이가 나요. 엔비디아가 이제 어제부로 시가총액이 2.36조 달러니까 환율을 1,300원 정도 치면은 시가총액이 3,000조 원인데, 인텔은 시가총액이 1,800억 달러 정도니까 234조 원. 그래서 매출 규모로 보면은 시가총액이 많이 차이 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물론 제가 이제 보여드린 대로 순이익이 이제 거의 40조랑 2조면은 순이익 차이가 17.6배, 실질적으로는 거의 20배 정도 차이 나는 건데, 그래서 밸류에이션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게 그렇게 무리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는 AMD를 한번 보겠습니다. AMD가 사실 인텔을 따라 많이 잡았는데, 사실은 매출이랑 순이익 측면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좀 먼 것 같아요. 저도 요번에 10K 리포트 자료를 그려보면서 새롭게 좀 깨달은 부분인데, AMD가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는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AMD가 인텔 X86 CPU를 외주 생산하던 데인데, 생산 시설을 유지하는 게 좀 힘들어가지고 버거워서 그거를 분리 매각한 게 현재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이 뭐 한 4, 5% 정도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미국 정부 보조금을 요번에 받죠. 어쨌든 AMD의 매출액은 인텔의 이제 절반이 안 되고 순이익도 1.1조 원 정도니까 인텔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AMD보다 순이익이 2배가 되죠. 그래서 AMD랑 비교해보면 엔비디아 매출은 거의 80조 원, AMD 매출은 30조 원인데, 그러니까 매출액이 한 2.7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만 시가총액은 8배가 차이가 나고 있다. 엔비디아 3,000조 원, AMD는 377조 원.
근데 이제 순이익은 35.2배가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죠? 이제 엔비디아가 순이익이 38.7조 원이었고 AMD가 1.1조 원이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것도 이상하죠. 인텔하고 비교했을 때 다시 한번 볼까요? AMD는 24년에 매출액이 30조 원, 순이익이 한 1조 원이 좀 넘었는데 인텔은 매출이 70.5조 원에 순이익이 2.2조 원인데 AMD가 인텔보다 시가총액이 더 지금 큰 거예요. 그죠? 순이익도 인텔이 더 많은데 좀 이상하죠, 그죠? 다음에는 모바일의 황제 퀄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한 해에 몇 대 나가는지 아세요? 신규로 출하되는 게 경기에 따라서 12억에서 14억 대를 봅니다. 빌 게이츠 선생님께서 PC가 1년에 2억에서 2억 5천만 대 나가면서 IT의 황제로 등극을 하셨는데 퀄컴하고 애플 이런 스마트폰은 1년에 14억 대가 나가면서 사실은 빌 게이츠 선생님이 지금 조금 IT의 황제라기보다는 IT의 꼰대 약간 그렇게 되고 말았죠. 이제 인텔도 마찬가지고 모바일에서는 존재감이 없으니까요. 퀄컴도 매출이 상당합니다. 이제 이것도 패밀리스잖아요. 생산시설이 없는데 22년에는 매출이 거의 60조 원에 다다랐고 23년도에 스마트폰 경기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스마트폰들은 그래도 매출이 유지가 돼서 매출이 47조 원, 그다음에 순이익도 거의 9조 원을 넘어서는 상당히 지금 견조하죠, 흐름이. 그런데 역시 엔비디아하고 퀄컴이 시가총액이 12배 차이가 나요. 매출액 차이는 한 1.5배 정도 되고 순이익 차이도 한 4배 정도밖에는 이제 올해 안 났는데 엔비디아가 특히 좋았던 해죠. 그런데도 시가총액이 12배 차이가 난다. 거의 뭐 퀄컴이 인텔급의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사실은 엔비디아가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지금 굉장히 좋다라는 거는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이제 가능한데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인텔, 퀄컴 그리고 이제 제가 자료는 만들었는데 소개를 안 드렸는데 브로드컴이라는 또 패밀리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제외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낮다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엔비디아가 밸류에이션이 지금 높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다음 어닝 콜이 나와서 지금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면 이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납득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근데 이제 서버 투자라는 것도 이제 사이클이 있어서 서버 투자를 뭐 매년 하진 않잖아요. 그래도 한 3년에서 5년 짧게 보면은 그렇게 가져가는데 다음 어닝 콜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생각해보면은 인텔이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죠. 특히 이제 이게 3월 22일에 이제 3일 전에 나온 조선일보 기사인데 인텔이 미국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어서 질주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선단공정 팹 하나를 짓는데 25조 원 정도가 들어요.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건설자재 값도 많이 올랐고요. 노임도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최신 팹 하나를 그냥 현금으로 쏴준 거죠, 지금. 뭐 물론 다 현금은 아닌데 대출도 좀 섞여 있는데. 그래서 인텔이 파운드리로 진출하고 자기네들 제품 만드는 수율도 좀 개선을 한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매출 120조, 150조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리고 엔비디아 대비 지금 시가총액이 13배, 13분의 1. 저는 조금 인텔 쪽에 조금 담아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장기로 봤을 때요. 그래서 이제 중간 정리를 하자면 데이터 센터 반도체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AI 열풍으로 주도주가 맞고 그런데 이제 인텔이 아직 죽진 않은 것 같아요. CPU 시장 잠깐 살펴볼게요. 전체 CPU 시장을 보면은 인텔하고 AMD가 6대4 정도인데
여러분들 PC CPU 시장 규모를 1년에 43.5조 원 정도를 보고 서버 CPU 시장을 21.5조 원 정도 보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데스크탑에서는 인텔하고 AMD가 거의 반반까지 따라왔죠. AMD가 이제 TSMC 파운드리를 쓰면서 굉장히 높은 그런 성능과 전성비를 뽑아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랩탑 시장을 보시면 인텔이 거의 80%예요. 랩탑에서는 인텔이 아직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서버 CPU에서는 거의 15년 정도 기간 동안 인텔이 90% 정도의 점유율을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버 CPU 시장이 커지면 인텔이 가장 수혜를 볼 걸로 봐요. AMD는 아직 메이저 플레이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하고 있던 CPU 사업의 전망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요 자극적인 색깔의 수트를 입고 있는 분이 그 미국 반도체 지원법 칩스 액트를 총괄하는 상무장관 지나 러먼도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작년이 아니고 이제 지난 2월 달에, 저번 달에 전략국제문제연구소라는 이곳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2030년에 미국 선단공정 파운드리 점유율이 20% 이상을 달성할 거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산업연구원이라고 나온 보고서인데, 여기 보면은 2025년 파운드리 시장 규모가 한 1,500억 달러니까 193조 원 정도 될 건데, 선단 공정 비율이 이 중에서 한 60%, 그러니까 한 116조 원 정도 되고, 이 중에서 20%라 그러면 23조 원이 인텔이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PC랑 서버 CPU 매출이 다시 살아나고 강하게 파운드리 목표를 채운다면 인텔 매출액이 제가 볼 때는 150조 원을 넘어갈 것 같아요. 만약에 미국 정부의 계획대로 되기만 된다면.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하고 한번 해볼만 하죠. 이제 미국 정부하고 이제 싸울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매매 이제 우리 집중해서 이제 같이 하고 저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난 30년 동안 중화권에 대한 반도체 외주 생산, 이제 팹리스랑 파운드리, 이제 팹리스는 미국에 설계를 하고 파운드리 이제 중화권에서 대만 이제 외주 생산을 했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는 미국이 동북아에서 제조업을 회수해 간다는 거잖아요. 첨단 공정을. 이게 좀 삐걱거릴 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텔 쪽에 한번 좀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정리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챗 GPT, 제미나이, 뭐 이렇게 데이터 센터 열풍으로 엔비디아가 핫한 주도주가 맞다. 하지만 장기 투자라면, 5년 내외로 보는 투자라면 미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인텔, Integrated Electronics 조금 담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야근 중 직장인 개미 첫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